어떤 집안에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일들이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시작되기도 합니다.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데 가족 중 누군가가 계속 아프거나 집안의 흐름이 이상하게 꼬이기 시작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사람들은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시 조상 묘지와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닐까? 오늘 소개할 사례도 바로 그런 질문에서 시작된 실제 상담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한 상담자가 조심스럽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건강 상담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상황이 조금 특이했습니다. 상담자의 아들이 1년 전부터 이유를 알 수 없는 통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아들은 원래 직장을 성실하게 다니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큰 병을 앓은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등 쪽이 심하게 아프기 시작했고 머리 통증까지 함께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나 근육통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찾아가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사 결과는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이후로도 여러 병원을 찾아다녔습니다. 치료를 받으면 잠시 나아지는 것 같다가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통증이 나타났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통증은 점점 심해졌고 결국 직장 생활까지 힘들어질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상담자는 문득 집안의 묘지가 떠올랐다고 말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들과 함께 선산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상하지 못한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선산에 있는 조부의 묘, 즉 할아버지 묘의 봉분 뒤쪽이 크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비와 시간이 지나면서 봉분 뒤편에 흙이 패이고 잔디가 무너져 내린 상태였습니다. 묘가 완전히 붕괴된 것은 아니었지만 분명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상담자는 그때까지 묘가 그렇게 변한 줄도 전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묘 상태를 확인하고 나니 묘지 문제와 아들의 건강 문제가 혹시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육효 작괴를 통해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문점은 간단했습니다. 이 집안 묘지 문제와 자손의 건강 문제가 관계가 있는가? 그렇게 해서 나온 괴가 바로 건의천 초효동 괴였습니다. 건의천은 원래 하늘의 기운이 겹쳐진 매우 강한 괴이지만 이 괴는 육충 구조를 나타냅니다. 육충은 안정된 구조가 아니라 내부 기운이 서로 충돌하며 흔들리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특히 묘지 문제를 물었을 때 육충이 나타나면 묘지의 기운이 안정되지 못하고 흔들리는 상태를 의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효는 상효에서 역시 부모효 술토가 놓이고 추작에 역시 휴수 상태 그리고 응효와 육충 관계입니다. 이 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초효였습니다. 초효에는 자수 자손효가 동하고 휴수 상태였습니다. 자손효는 후손과 건강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자손효가 움직여 변괴에서는 축토 부모효로 변합니다. 그리고 이 구조는 회두국을 형성합니다. 즉 자손효가 부모효로 변하면서 부모효가 다시 자손을 누르고 때리는 구조로 변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부모효가 많이 보입니다. 육효에서 부모효는 조상, 묘지, 땅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구조는 조상이나 묘지와 관련된 문제로 인해 자손이 영향을 받는 형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초효에 붙어있는 육신이었습니다. 초효에는 구진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구진은 육효에서 땅과 관련된 상징이 강합니다. 오래된 문제나 묻혀있는 문제를 의미하기도 하고 묘지와 같은 토지 문제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조상이나 묘지 문제를 물었을 때 구진이 나타나면 대부분 땅과 관련된 사건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삼효 응효를 보면 진토 부모효가 자리하고 있으며 백호가 함께 놓여 있습니다. 진토는 묘지와 관련된 상징이 강한 토입니다. 여기에 백호가 더해지면 파손이나 상처, 붕괴 같은 의미가 함께 나타납니다. 즉 괴의 구조만 보더라도 묘지의 상태가 정상적이지 않고 어떤 손상이 발생한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실제로 상담자가 확인한 묘 상태 역시 봉분 뒤쪽이 내려앉은 상태였기 때문에 괴의 상징과 현실 상황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아픈 아들의 사주를 살펴보았습니다. 사주는 경술년 경진월 병인일 경인시였습니다. 이 사주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구조는 진술충입니다. 진토와 술토가 서로 충을 이루고 있습니다. 명리에서는 이 충을 묘지와 관련된 충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지지 모두 조상이나 묘지와 관련된 상징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은 일지와 시지의 임목이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불임사 음령관법으로 보면 임목은 병액지에 해당합니다. 병액지는 병이나 애군이 나타나기 쉬운 자리입니다. 일지와 시지에서 병액지가 반복되기 때문에 몸과 관련된 문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구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은연지 술토는 불임사 음령관법에서 원망지에 해당합니다. 원망지는 조상이나 영가의 원망이 남아있는 자리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여기에 귀물령과 조상령의 의미가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월지 진토는 양인지로서 조상령과 귀물령의 기운이 강하게 작동하는 자리로 해석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구조는 인수랍입니다. 은연지 술과 일지 인이 서로 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구조는 조상궁의 기운이 후손에게 직접 연결되는 형태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즉 조상과 후손의 기운이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상담을 계속 진행하면서 집안의 이야기를 더 듣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담자는 집안에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작은아버지가 있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젊은 나이에 돌아가신 조상이 있는 경우 집안의 기운이 완전히 정리되지 못한 채 남아있는 경우가 있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자에게 한 가지 조언을 했습니다. 먼저 무너진 조부묘를 정리하고 봉분을 다시 관리할 것을 권했습니다. 그리고 집안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작은아버지의 천도를 함께 해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상담자는 그 말을 듣고 많이 놀랐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묘지 상태와 집안 이야기를 제가 괴와 사주를 통해 먼저 이야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후 상담자는 가족들과 상의하여 작은아버지의 천도제를 올렸고 무너져 있던 조부묘의 봉분도 다시 정리하고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두어 달이 지난 뒤 상담자가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아들의 건강 상태가 많이 좋아졌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동안 계속 반복되던 등 통증과 머리 통증이 점차 줄어들었고 다시 직장 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우리는 한 가지 흥미로운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육효괴에서는 묘지 문제와 자손의 건강 문제가 상징적으로 연결되어 나타났습니다. 사주에서는 조상궁의 충과 병액지 구조가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실제 현실에서는 묘지가 무너져 있었고 자손은 이유를 알 수 없는 통증으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해석을 절대적인 원인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건강 문제는 반드시 의학적인 진단과 치료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전통적인 관법에서는 집안의 묘지나 조상 문제도 삶의 흐름과 연결된 하나의 요소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이야기는 육효, 사주, 그리고 불임사 음령관법을 함께 적용해 보았을 때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는 실제 상담 사례였습니다. 때로는 과거의 흔적을 돌아보는 일이 현재의 문제를 이해하는 작은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집안에서도 설명하기 어려운 사건들이 반복되고 있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집안의 묘지나 조상의 흔적을 한번 돌아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생각거리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실제 상담 사례를 통해 육효와 사주, 그리고 음령관법의 흐름을 계속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불임사